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환호를 질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강하게 반등해줬는데요. 코스피도 2% 가까이 오른 가운데 코스닥은 4%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심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어제 FOMC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이었고 오히려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작용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금리 긴축이 종료됐다라고 풀이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이끌었고 여기에 국제 유가도 하락을 하고 환율도 하락하고 또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까지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함께 전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탑5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모두 다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삼성 SDI까지 이렇게 2차 전지주들까지도 대거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1.6% 오른 69,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7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서 이 7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는데요. 4% 넘게 오르면서 4.16% 오른 12만 5,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는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6% 넘게 오르면서 42만 7,500원을 기록했고요.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 11% 넘게 오르면서 25만 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셋업체들 쪽에서도 분위기가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 SDI 쪽으로 거래대금이 무겁게 실리면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45만 1,0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쏠렸던 종목군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바이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루닛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투바이오는 3, 4개 종목입니다. 따라서 어제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94.32%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8,55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해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무려 15% 넘게 올랐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8.71%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고점에서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주가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도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16% 넘게 급등해줬고요. 29,500원을 터치했습니다. 또 반도체 안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종목군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 루닛도 거래대금이 많이 쏠렸고요. 17% 넘게 오르면서 15만 6,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안에서 공통점으로 섹터로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섹터로는 반도체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군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건지 자세한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반도체 종목들이 급반등해주기 좋을 만한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확대되고 있는 AI 시장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HBM 수요에 발맞춰 생산 능력 확대에 빠르게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급증하고 있는 AI 시장 확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가 데이터 센터 관련 반도체 수요 급증에 시장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선 수요일 시장, 미국 기준 수요일 시장에서 9% 넘게 올랐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AMD가 내년 AI 반도체 매출을 낙관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내년에 20억 달러 AI 반도체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MD 최고 경영자는 4분기에 이 AI 칩인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매출액이 약 4억 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매출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AMD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에 따라 이 매수세가 국내 증시에까지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AI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매출액 목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밝힌 건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신규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 규모 자체를 확장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정전환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AI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여기서 AMD가 내년의 목표치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빠르게 맞춰서 속도를 내겠다. 생산을 더욱더 빠르게 많이 하겠다라고 밝힌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반등이었는데요. 하락세를 이어가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 4분기 반등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더욱더 많이 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디램 범용 제품의 10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전월보다 15.38% 상승했습니다. 또 디램 고정거래가가 오른 것은 2021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드디어 이렇게 반등해주기 시작한 건데요. 디램보다 더 부진했던 낸드 플래시의 가격까지도 이제 급반등해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고 있었던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풀이가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렇게 강세가 나타났고요. 나머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나머지 반도체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큰 섹터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앞서서도 살펴드렸지만 포스코 그룹주들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일제히 강한 흐름을 가져갔고 2차 전지 셋업체들도 삼성 SDI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급등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1월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고요. 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면서 그동안 최근 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이어오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전환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전기차 수요 감소와 10월 수출 부진이라는 원인에 따라 지난달 급락세를 보였던 2차 전지주들인데 낙폭이 과대했다는 풀이와 함께 어제 저가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급락하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던 공매도가 2일 장 초반부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자 쇼커버링 현상이 나타났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이 어제 강하게 반등해줬는데 이러한 주가 흐름을 오늘 시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4개 종목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바이오인데요. 유투바이오가 어제 94% 넘게 올랐고요. 94.32% 상승한 8,5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유투바이오는 코스닥에 이전 상장한 첫날에 급등을 했습니다. 공모가 4,400원을 상회한 6,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급등해주기 시작한 건데요. 이 유투바이오는 체외진단 검사 서비스 및 의료 IT 서비스를 전문 업체로 주요 사업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흥행에 성공했고요. 공모가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전일장 수급 특징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시장, 금요일 시장은 어떠한 종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모처럼 국내 증시가 강하게 반등해줬던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이 안에서 수급 특징도 함께 분석을 해봤고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하이브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역대 실적이 경신이 됐는데, 물론 주가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4분기 내년에도 좀 이제 이어진다 좀 보고 있고,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음반 매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뉴진스나 이제,
BTS의 B 앨범들이 거의 각각 한 200만 장 이상 이제 팔리게 되면서 사실 뭐 하이브는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 이런 멀티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뭐 세븐틴이나 뭐 TXT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해외 레이블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사실 엔터주들이 그 분위기가 좋게 되면은 하이브가 그만큼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위버스 쪽에서는 이제 SM 아티스트들도 이제 입점하게 되면서 그만큼 사용자 풀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일 것이고, 그리고 4분기는 그래도 이제 콘서트 매출이 가장 성수기인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뭐 12월 말에 갈수록 그 한 달간 콘서트에 대한 일정들이 부각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4분기 매출도 역대 최고 경신을 이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최근에 이런 엔터사들 큰 리스크였던 그런 이제 뭐 마약 리스크나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추가적인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가 없다라고 이미 기사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4분기 때 얼마만큼 매출이 더 많이 올라올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터들 쪽에는 많이 그동안 한 3분기 정도는 계속 주가가 좀 빠지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당분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BTS 종국이 이제 솔로 앨범 발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끊임없이 신규 앨범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YG나 좀 SM과 다르게 조금 발빠른 움직임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되는 BTS 전국의 신규 앨범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하이브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면서 본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좀 힌트가 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대한금속, 경남제약, 동아지질과 우원개발, 특수건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모든 종목들은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본장의 흐름도 상당히 강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투심이 강하게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로 이렇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지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금속 살펴보시죠.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9.99% 상한가로 종가를 형성하면서 1,685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 등을 위해서 100억 원을 조달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고요. 대상자는 PH 2호 조합이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빈대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경남제약이 9.99% 상승하면서 1,8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최근에 서울에 빈대가 지속적으로 출몰한다는 이슈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경남제약 외에도 동성제약까지 관련된 테마로 묶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동아지질과 우원개발 그리고 특수건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세 종목은 모두 지하공사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 역시나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을 한 만큼 첫 번째 특징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시장을 그야말로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를 서울로 이전하겠다라는 문제부터 어제는 지상에 있는 도로를 지하로 좀 이전을 하겠다라는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빠르면 이달 내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 사업에 2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수혜 종목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아지질과 우원개발, 특수건설 에 가장 크게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해당되는 종목들 외에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화공영과 남광토건, LX 마린솔루션 등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하며 마감했으니까요. 오늘 본장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워트, RBW, 퓨릿과 인포마크, 한성크릭텍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RBW와 퓨릿 그리고 인포마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만큼 워트와 한성크릭텍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 같은 경우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트는 사실 10월 26일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6거래 연속으로 상승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장에서는 연속으로 2연상을 터치한 이후에 어제는 처음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정규장에서 2.36% 하락을 하면서 14,88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 주가가 더 상승할 경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부분보다는 단순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과 함께 어제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옮겨졌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성크릭텍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한성크릭텍은 종가 급변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공시가 어제 장마감 이후에 올라왔는데요. 그 공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2.96% 하락하며 1,641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그중에 특징주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이제 프론티어가 이제 시간에서 이제 그 대만 프라이맥스 이제 일렉트로닉 회사와 한 60억짜리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전장용 카메라 관련 이제 제조 공정 장비인데 최근에 프론티어가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이제 크게 이제 부각이 받았던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둘씩 이제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대만 프라이맥스 이제 일렉트로닉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테슬라, 중국 베이징 쪽에 들어가는 이제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이제 공급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프론티어도 이제 하나둘씩 뭐 삼성전기나 아니면 LG 이노텍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본격적으로 뭐 사이버 트럭이나 이쪽으로 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베이징 쪽으로 해서 이제 향후 대만과의 관계가 좀 더 이제 하나둘씩 이제 공급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맺었던 계약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이제 12월 22일까지 이쪽에 물량을 좀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자율주행 이제 3단계로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둘씩 신규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카메라 대수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보통 레벨 2 단계에서 카메라가 한 7대 정도 들어가게 되면 3단계에서는 적어도 한 카메라 10대에서 12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도 높아지고 오히려 이제 큐도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네스트 칩이나 프론티어나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부터 이제 실적과 이런 수준 모멘텀이 덩달아 같이 나오는 시즌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G90이고 벤츠나 이런 신규 자동차들이 자율주행 3단계로 레벨 3단계로 이제 신규 자동차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3, 4년간은 이내 신규 차별수가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프론티어는 이제 이런 성장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퓨런티어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에게 눈이 있다면 자율주행 차에게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관련된 공급 분야에서 퓨런티어를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3단계로 이제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은 엄청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주가 흐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가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또 강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 이러한 흐름을 잘 이어받아서 오늘은 상한가까지 가자!